네, 안녕하세요. 리뷰댓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한 가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고 막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거는 뭐 블로그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얻어 걸리는 것 때문에 글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워낙 감각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쓴 키워드들이 그냥 잘 먹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키워드를 잘 못 찾으시겠어서 조회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whereispost.com이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카테고리가 키워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이 상단에 키워드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네이버를 기준으로 한 키워드 검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떤 거를 한번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요? 저는 부동산을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늘 글을 쓴다면 정책,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가지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련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관련 키워드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비교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글을 어떤 쪽으로 쓰면 좋을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지식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디테일한 주제가 클릭률이 높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검색해 보고 싶으시다라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관련 검색어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많이 검색되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관련 키워드들을 다 클릭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PC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을 합친 총 조회수를 우선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에 대한 문서 수를 볼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런 관련 키워드들을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딱 이 키워드는 지금 총 조회수 자체가 엄청 낮죠. 이거는 제외를 시킬게요. 이렇게 낮은 키워드들은 지우는 거예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지워요. 자, 요것도 조회수가 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부동산 정책 연구, 요거는 총 조회수는 20인데 문서수가 엄청나죠. 지금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총 조회수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글은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 14만 5천 개의 글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니까 요런 건 무조건 배제. 자, 요것도 오히려 요거는 뭐 2,900개? 2,900개의 글인데 40조 했으면 이것도 솔직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자, 조회수 낮은 거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 이렇게 우선은 간추렸는데 조회수가 높은데 글의 개수, 그 문서의 개수가 낮은 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회수가 요게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데 문서 수가 제일 낮은데 조회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문서 수는 가장 낮은 데에 비해서 총 조회수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조회를 하는 게 1216 부동산 정책이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글을 만들기보다는 이 글을 1216 부동산 정책 쪽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글을 작성하시고 키워드를 쓰실 때도 1216 부동산 정책을 제목과 키워드에다가 녹이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총 조회수에서 끼어 들어가기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키워드의 경쟁도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문서 수는 가장 낮아야 됩니다. 문서 수는 적으면서도 총 조회수를 높은 거,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개인의 감각이 조금씩 늘어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무조건 이 키워드를 썼다고 해서 그 키워드가 100% 적용이 돼서 내 글이 1순위 글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당부를 드립니다. 1순위로 노출되기 위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글 중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순위의 조회수를
뽑을 수 있는 글을 쓰려고 이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그걸 잘 쓴다고 해가지고 내 글이 네이버에서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키워드를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애드센스라는 거를 광고를 받아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 광고를 올렸을 때 그 광고를 누가 올렸겠어요? 광고주들이 있겠죠. 이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광고 입찰을 넣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요거는 그냥 내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지고 가입을 하셔도 돼요. 그 어떤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실제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처음에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줘요. 그러면 내가 10만원을 입금을 하면 10만원을 또 쓰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믿자 본전이다 하고서 차라리 블로그를 좀 조회수를 높이려고 광고를 처음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은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요. 자, 여기 우측 왼쪽에서 도구 및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키워드 플래너로 들어가요. 이 키워드 플래너로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환불 신청이 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 요 밑에 보시면 새 키워드 찾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으실 게 있어요. 여기서 보셨을 때 아까 1216 부동산 정책 요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표 타이틀로 이 부동산 정책을 봤죠. 또는 요거를 다 가져와도 돼요. 자, 여기다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1216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선 실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보느냐,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여기에다가 쭉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검색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관련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실적 거두기, 여기서 또 부동산 중개 또 넣어보고 최대한 비슷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넣는 거예요. 넣어보고 또 투자도 한번 넣어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검색, 입찰 검색의 금액과 월간 평균 검색량이 나와요. 월간 평균 검색량, 그리고 이쪽에는 입찰가, 최하 입찰가, 최고 입찰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입찰가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의 광고료를 클릭당 얼마의 광고료를 지불하겠다라고 입찰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얼마의 광고료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해서 키워드를 따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액대의 키워드를 따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노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1216 부동산 정책, 이거는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월간 평균 검색량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관련 검색어 중에서 요 위에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 키워드를 뽑았을 때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높네요. 그러면 10만에서 100만, 요게 가장 높으니까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는 꼭 써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요거는 또 입찰가도 나쁘지 않은 입찰가예요. 500원이 최저니까 최고가 3,8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 한국투자증권이 있는데, 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투자에 관련된 거를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또 아니니까 요건 패스. 자, 부동산, 그냥 부동산이라고 쳤을 때도 높은 조회수고 이 입찰가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객노노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어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볼만 해요. 요것도 조회수도 괜찮고 금액대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나쁘지 않으니까 요것도 넣어보는 거고, 자, 여기 밑에서 투자도 조회수 괜찮고 금액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것도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균 검색량과 요 입찰가 최저 최고 범위를 따져보면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키워드 마스터,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나오는 총 조회수와 네이버 내에 검색이 되는 문서 수를 키워드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조회수를 뽑기 위한 조회수 위주의 키워드를 뽑는 것이고,
구글 애즈에서는 무엇을 뽑느냐? 키워드에 대한 구글 애드센스의 단가를 보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게 구글 애즈예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에서 뽑으시면 네이버에서 조회가 돼서 들어갔지만 광고가 붙는 거는 구글의 높은 단가에 광고가 붙는다. 이렇게 개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검색을 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는 거의 네이버 기준을 따라가시는 게 맞고, 근데 네이버 기준의 키워드들만 쓰다 보면은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 구글에 대한 기준으로 광고가 붙기 때문에 광고 단가는 이 구글 애즈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이트를 이원화시켜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스킬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른 분들이 여기서 발전시켜서 롱테일 키워드를 쓰는 방법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많은 거를 다루고 계세요. 근데 저는 가장 초보 단계를 지금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키워드를 최고로 최저의 방법으로 쉽게 뽑을 수 있는 방법만 얘기 드린 거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을 익히셔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키워드를 뽑는 그런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주소를 제가 아래 설명에다가 링크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오늘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바로 가입을 하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세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첫 번째 검색을 하시고, 그 검색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글 애즈에서 키워드 계획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이제 키워드 단가를 한번 알아보시는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에서 뽑은 키워드들 가지고도 히스토리 키워드 10개잖아요. 10개를 다 못 채웠다면 그때 못 채운 개수의 키워드는 롱테일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서 붙여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개발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배워서 좀 더 발전을 시키시는 게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